성공한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인연을 만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근데 운을 찾고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불운하다고 느껴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뭐 잘 나가지 않았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사실 지금 김 작가님도 그렇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91만에 성공한 청년이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네. 아니죠.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팩트로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 아버지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한 20년 넘게 하셨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다. 우리 인생에 3대 커리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대학, 두 번째 취업, 세 번째는 이제 커리어를 할 수 없는 중요한 숙제인 결혼. 하겠죠. 결혼은 아직 못했고,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학 24살에 입학했고요. 그것도 좋은 대학을 할 수는 없는 지방대학교에. 그다음에 30살에 졸업을 했고요. 취업도 인턴십 3번 하고 계약직 1번, 총 1년 6개월 동안에 그 비정규직의 그 불안정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때. 그 고시원에 살면서 어쨌든 그걸 느끼면서 이제 취업도 하고 그냥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만 보여드려도 남들보다 불운이 많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아직 이건 서두니까 아직 얘기 꺼낼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잠시 후에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시원에서 뭐 진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아무런 어떤 배경도 없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지금 9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성공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김 작가님은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공통점이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일단 많이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 정도 성공하기는 힘든 거죠. 왜냐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베스트 투자니까 염산 이사님. 주식 하시는 분 중에서 염산 이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사가 됐어요. 1년 만에. 근데 염산 이사님이 당연히 이제 노력도 하시고 공부, 고객을 상담하는 능력, 방송국에서 촬영하면서 그 인터뷰에 익숙해진 멘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만났던 거죠. 시대랑 맞아 떨어지는 게 시대랑 중요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시대가 주는 운은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내년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어. 나 맨날 그래. 근데 내년에 운이 들어온 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린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조급해지고. 다만 운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읽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염산 이사님이 조금씩 이제 잘 되고 있을 때 운이 오고 있다는 걸 못 느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딱 캐치가 된다. 이게 캐치가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운은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동해 바다 가도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퍼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파도가 하나만 오지 않아요. 잔잔한 파도도 있고 저 높은 파도도 있고 어쨌든 하루에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이 최소한 그 파도를 내가 일일이 다 탈 수가 없잖아요. 어떤 파도는 내가 안 타야 될 거고 어떤 파도는 너무 좋은 파도인데 내가 지금 내 실력이 미천해서 탔다가는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도 운이라는 게 주식시장 붐이었다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유튜브 붐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과 하는 건 다르다. 하는 건 다르죠. 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준비를 바탕으로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죠. 실력을 바탕으로 실행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시대의 운과 내가 준비한 노력과 이게 만나려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 타이밍을 딱 잡기 위해서. 그걸 딱 잡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죠. 저도 되게 반성되는 부분 되게 많네요. 우리 김 작가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저희 거의 끝물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죠. 네, 지금 자기개발 분야 1위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저는 이 부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럭키. 부재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운의 추월차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데요? 그 운을 올라탈 수 있다 말했던 7가지 무기가 있으면은 사람을 꼽았어요. 네.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거기를 타시는 분은 세계에서 산을 제일 잘 타시는 분이 타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혼자 가지 않죠. 본인 팀과도 같이 타지만 그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이미 최적화되신 분들과 함께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회적인 성공은 저 위에 있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밑에 있다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못 올라가냐면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내 주변 사람의 수준은 딱 내 수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죠. 있느냐. 만약에 내 주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 그럼 내가 책을 내는 게 되게 편하겠죠. 내 주변에 성공한 창업가가 있어. 그럼 내가 창업을 하는 게 편해지겠죠. 왜냐? 물어보면 되니까.
요즘에 뭐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설치할 때도 옛날에는 혼자 막 했잖아요. 설명서에서. 맞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시대가 좀 지나면서 블로그를 봤죠. 요즘에는 다들 유튜브 봐. 언박싱 영상을 봐요. 맞아요. 왜냐? 나 혼자 하면 되게 어려운데 언박싱 영상 보면서 하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이 제품 하나 설치하는데도 영상 하나 보면서 배우면 너무 쉬운데 우리 인생은 훨씬 힘든 건데 나 혼자 힘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그 시행착오 2, 3, 4, 5, 6, 10까지를 왜 다 말려야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다만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그런 분을 만나자. 그분을 만나면 나한테 동기부여도 시켜줄 것이고 방법도 알려줄 것이고 시행착오도 줄여줄 것이고 네트워크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걸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뭐 아주 쉬운 예시로 지금 바로 들어드리면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힘으로 막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아나운서님 같은 성공한 아나운서와 그냥 다른 분들 직접 만나요.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어느 게 더 체계적이겠어요. 이거는 이거 당연히 이쪽이 체계적인 거잖아요. 이게 정답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나 혼자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결과값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값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결국 시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세례파를 찾아라. 찾아야죠. 만약에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 정말 없다. 내가 너무 불우한 환경이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뭐 책도 있고,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것도 그다음에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꼭 소수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과 책으로 봤을 때는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안 돼요. 그렇다더라. 네. 책과 유튜브 도움 받더라도 실제로 가급적이면 스킨십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해외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그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부회장으로 찰리 멍거라는 분이 네. 있어요. 워렌 버핏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까지 훌륭한 투자자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찰리 멍거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셨고 중국에도 영어 강사이자 여행 가이드 같은 걸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만리장성에서 야후의 사장님을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알리바바. 아, 그리고 살짝 만났는데도. 마인 회장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내 삶에 좋은 운을 준다. 굉장히 좋은 운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마인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그래서 마인이 피해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동감했던 게 일하기 힘든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실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인은 이제 생각이 가난한 사람을 멀리한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번역해드리면 실패가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 실패가 너무 익숙하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세상 탓,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하려고 했대. 도윤아 지금 32에 무슨 유튜브야. 되게 웃긴 얘기인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자기는 유튜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산 사람이 집 산 사람한테 무슨 요즘 같은 집을 사.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주변에는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사실 그거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 본인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니까 본인이 주변에 하는 말도 실패가 쌓여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실패 속에서 계속 뭔가 배울 점을 찾고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 분은 같이 가야죠. 돈이 없어도. 네. 그렇죠. 왜?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합니까? 우리도 늘 실패하잖아요.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한 번에 어떻게 걷습니까? 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나쁜 운이 물들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좋은 그쵸. 운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나는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누구를 끊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간과 에너지 한정이 있잖아요. 우리 다 할 수 인생은. 없어요. 더 잘하는 것도 인간관계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인간관계죠. 이게 너무 그러면 너무 계산적으로 인연을 만나는 거 아닌가 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주변 인간관계 모두가 성공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 가득 찰 것도 수는 아니지만 없지만. 그 내 주변 지금 인간관계에서 배울 점은 아무도 없고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진이죠. 책을 읽으면서 그런 필기를 좀 제가 해놨던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지나보면은 아니었구나 느끼지만 그 처해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불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습니다. 이 불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불운이었냐 아니면 내가 자초한 불운이었냐를 일단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있는 운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내 인생을 정말 객관적으로 복기를 해야 됩니다. 체스든 이런 것들도 졌을 때 다시 대국을 두잖아요. 그 복귀하면서 거기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걸 다음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복귀만 제대로 해도 사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결과값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불운을 자초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책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인생의 성공 방지식 기회와 확률이라는 건데, 기회를 늘리는 거는 성실성의 영역이에요. 이 확률값은 높이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안 높이면 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확률값이 10%밖에 안 돼요. 계속 시도해봤자 계속 실패할 확률이 기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밟은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난 불운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 그래서 이 시도를 하면서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그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을 하자. 나도 객관적으로 보고 남한테도 물어보고 뭐 상사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걸 봐서 확률값을 높이자. 확률값을 높이면 이 기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늘어나요. 앞서 제가 이제 어찌할 수 있는 운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지금 불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저희 형이 이제 우울증을 알았었는데 한 10년 넘게 앓으셨거든요. 우울증 10년 넘게 앓다 보면 극단적인 시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형도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살아남았어요, 다행히. 근데 저는 우울증은 전염병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제 가족의 안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몇 년 있다가 또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셔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한 2년 있다가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는 진짜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제가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치, 사람인데.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 정신과 가서 약도 좀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매일 한 명씩 제 주변 지인들 만나서 제 우울증 얘기하고, 집도 이사 가려고 했었고, 매일 먹는 것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성비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때는 뭐 가성비도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내가 죽으면 이 돈은 나한테는 살아야 되는 의미가 거라서 없으니까. 일단 난 살아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또 어떠신 분들은 김 작가가 덜 힘들었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논리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저는 그때 발버둥 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가족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발버둥 친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을 쳤어요. 자, 근데 이 발버둥도 중요한데, 다른 발버둥 하나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이게 진짜 도움이 되실 텐데, 이거 쉽게 못 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후시딘 바르고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고장 난 거라서 이게 치유가 바로 안 되거든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자체가 대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엄마 옆에 내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버리고, 내가 이제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식당을 맛있는 거, 뭐 친구들,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여기서 아이러니하다. 쉽게 못 벗어난다. 이거 받아들인 순간부터 오히려 좀 편해져요.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평생 안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왼쪽에서는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쳐지면서 제가 어느 순간 그 턴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병이 100% 낫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울증은 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도 몇 번씩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겪으신 분들은 아는 그 애매모호한 그 되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요. 살짝 올라왔는데도 괜찮았던 이유는, 지금도 다시 괜찮아진 이유는 저는 익숙하니까. 언제든지 올라오는 것도 다룰 수가 있는 거지, 그 감정은. 다시 올라왔구나. 그러면 지금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제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제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딱 두 가지 판단은, 한 가지 관점은 이제 긍정과 부정인 거고, 한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에서 긍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좋은 음식, 좋은 사람 만나고,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점차 그 마음의 병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런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더라고. 뭐 언젠가 끝이 있긴 한데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어두운 터널에서 날 끄집어낼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조는 할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그 터널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발버둥 쳐야 되는 거구나. 본인이 스스로가 어느 럭키한 상황에서 럭키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들보다도 되게 진실되게 저는 다가왔었고요. 함께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한 단어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등가 교환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죠. 그리고 지금 내 삶은 워라밸을 꿈꿉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를 꿈꾸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삶의 가치가 아니죠. 지금 경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은 나중에 욜로 할 수 있는 삶이 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든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걸 얻기 위해서 뭘 잃을 것인가, 그걸 잃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잃을 수 있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그 생각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